권리하고 또 예를 들면 국군의 기강 문제라든가 기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헌병으로 네. 헌병대로 이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대로는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편 하라고 그랬잖아요. 해체하고 재편성한다. 그렇죠. 해체 후 재편성. 예. 그래서 이런 때 쓰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환골 탈태. 예. 탈퇴.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무사 부대원들은 뭐 부대로 다 복귀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적 구성을 새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남영신 이 특전사령관이었는데요. 지금 기무사령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좀 놀랍게도 학군 장교라 그래요. ROTC 출신. 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육사 출신 거의 이제 육사 소위 출신이었어요. 이제 선골 위주로 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중요한 기관으로 이제 간주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와이에스 때 하나회 척결할 때 이제 그때는 기무사였는지 이름이 보안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기무사였습니다. 그때도 사실 이렇게 비육사 출신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는 신호탄 아니겠어요? 이게 중장급 3스타 중에 아마 육사 아닌 경우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네. 히딩크 감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국내에 인연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 학벌 이런 게 그렇죠.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력대로 선수 선발을 제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국방부의 적폐 같은 경우가 육사를 중심으로 뭐 하나회다, 뭐 독사파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혀 거기와 인연이 없는 학군단 출신 남영신 사령관을 임명을 했는데 이 남영신 현재 기무사령관이죠. 네. 이분이 이제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획단이 지금 마련됐는데 특이한 것은 다 군인들인데 민간인이 한 명 들어갔더라고요. 한 명 최강욱 변호사. 잘하는 사람이죠.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네. 네. 이분이 이제 그랬구나. 법무관 출신이고 군 검찰 출신이죠. 예, 저랑도 뭐 같이 일도 하고 있었는데 많이 군대 관련돼서는 뭐 좀 많이 아는 사람이고 네. 창설단 지금 요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좋은 안을 좀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정도원 의원님 조금 언급하셨지만 자연과 한국당은 너무 이게 개혁 명분으로 정권의 입맛 맞는 인적 물갈이 아니냐 하면서 학군단 출신을 했는 게 그 YS 때 그 하나회를 그때 척결할 때 당시 사령관이 임재문 전 사령관이에요. 이분도 그때 학군단 출신이었거든요. 그때랑 좀 데자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무사가 크게 바뀐 게 없죠. 근데 그 그때는 군대 내에 하나회는 뭐 완전히 척결을 한 거는 맞죠. 그 YS가 뭐 잘한 건 잘한 거죠. 잘한 하나의 거- 척결, 그렇죠, 예. 뭐 금융실명제 네. 이런 건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네. 개혁을 하니까 개혁을 잘하도록 이제 밀어주고 야당에서도 그렇게 좀 잘 좀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개혁을 하겠다는데 그걸 또 입맛에 맞게 해야겠다 그러면 좀 반대를 해야 반대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기무사 본연의 모습으로 좀 제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뭐. 그때도 만약에 육사 출신 기무사령관이었으면 과연 하나의 척결이 가능했을까 의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그때랑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어떤 의미든 하여튼 좀 강력한 개혁을 해라 뭐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자 문제는 송영무 장관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 여름휴가도 지금 대통령이 끝내고 오면 지금 결단을 낼 것 같은데요.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 사실은 대안부재로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잦은 말실수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항명 사건을 또 자초한 또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송영무 장관 문제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이미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조사해보니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서 다시 유임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질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네요. 네. 아니면 사임이라든지. 뭐 어떤 형태든지 예, 그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저는 차제에 네.
우리 국방부 장관도 이제 선진국에 맞게 좀 문민화됐으면 좋겠어요. 민간인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군인이 국방장관 하는 걸로 아는데 군인이 국방장관 하는 나라들은 되게 군부 입김이 센 아직 개발도상 국가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다 민간인들이 하고요. 저도 국방위원장을 해보니까 군인이 국방장관 하면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기가 힘들어요. 군인을 위한 군대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네. 병장으로 제대한 그런 정도면 응? 된다는 거죠. 남자라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떠나서, 떠나서 아예 그냥 장교 필요 미국에서는 없이. 법으로 예. 딱 이제 그 군인이 국방장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잘못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만 해도 네. 여자가 국방장관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문민화가 돼가지고 민간인 국방장관이 처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진정한 개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야, 민간인 국방장관.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네. 그걸 찾고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네. 한 번도 무관이 병조 판사가 해본 적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단분간이 있죠. 이 문재인 정부라면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가능하겠지. 파격적 인사를 나는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 개각 오죽하면 네. 오죽하면 헌법에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 있습니다. 예. 예, 예. 군인을 현역을 면한 휴가 아니라면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나 뭐 그러니까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7년 6월 항쟁 네. 이후의 헌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군사 독재의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헌법에 아예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은 이 송영무 장관 교체로 가닥을 뭐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교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개각의 얘기인데요. 지난주에는 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입각설로 술렁거렸습니다. 어떻게 협치의 1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청와대는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협치란 말도 잘 안 맞아요. 왜냐면 박선수 장관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안철수. 안의 사람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갈라섰거든요. 지난번에 그 무슨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무슨 협치에 뭐 도움도 안 되는 이제 인물 선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문이 이제 이걸 특종을 했는데 특종이 아니라 무슨 오보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요. 당시 열린우리당 그리고 이제 민주당 호남을 기반한 민주당 이렇게 그렇죠. 했을 때 그때도 여당이 아니지만 민주당의 김효석 전 의원 네. 그리고 현재 추미애 네. 대표한테 장관 제안을 했다가 실현이 안 됐었죠. 열린우리당에서 열린우리당 때 예. 노무현 대통령이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언론에 뜨고 막 이렇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실은. 예.
저도 국방위원장을 해보니까 군인이 국방장관 하면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기가 힘들어요. 군인을 위한 군대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예. 병장으로 제대한 그런 정도면 응? 된다는 거죠. 남자라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떠나서, 떠나서 아예 그냥 장교 필요 미국에서는 없이. 법으로 예. 딱 이제 그 군인이 국방장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잘못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만 해도 네. 여자가 국방장관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문민화가 돼가지고 민간인 국방장관이 처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진정한 개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야, 민간인 국방장관.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네. 그걸 자꾸 우리 조선시대 때도 네. 한 번도 무관이 병조 판사가 해본 적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단분간이 있죠. 이 문재인 정부라면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가능하겠지. 파격적 인사를 나는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 개가 오죽하면 네. 오죽하면 헌법에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 있습니다. 예. 예. 군인을 현역을 면한 휴가 아니라면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나 뭐 그러니까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7년 6월 항쟁 네. 이후의 헌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군사 독재의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헌법에 아예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일단은 이 송영무 장관 교체로 가닥을 뭐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교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개각의 얘기인데요. 지난주에는 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입각설로 술렁거렸습니다. 어떻게 협치의 1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청와대는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협치란 말도 잘 안 봐. 권리하고 또 예를 들면 국군의 기강 문제라든가 기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헌병으로 네. 헌병대로 이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대로는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편 하라고 그랬잖아요. 해체하고 재편성한다. 그렇죠. 해체 후 재편성. 예. 그래서 이런 때 쓰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환골 탈퇴. 예. 탈퇴.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무사 부대원들은 뭐 부대로 다 복귀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적 구성을 새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남영신 이 특전사령관이었는데요. 지금 기무사령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좀 놀랍게도 학군 장교라 그래요. ROTC 출신. 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육사 출신 거의 이제 육사 소위 출신이었어요. 이제 선골 위주로 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중요한 기관으로 이제 간주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와이에스 때 하나회 척결할 때 이제 그때는 기무사였는지 이름이 보안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기무사였습니다. 그때도 예. 그때도 사실 이렇게 비육사 출신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는 친호탄 아니겠어요? 이게 중장급 3스타 중에 아마 육사 아닌 경우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네. 히딩크 감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국내에 인연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학교 학벌 이런 게 그렇죠.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력대로 맞아요. 왜냐면 박선수 장관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안철수. 안철 안의 사람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갈라섰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무슨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무슨 협치에 뭐 도움도 안 되는 이제 인물 선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문이 이제 이걸 특종을 했는데 특종이 아니라 무슨 오보가 오보다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요. 당시 네. 열린우리당 그리고 이제 민주당 호남을 기반한 민주당 이렇게 그렇죠. 했을 때 그때도 여당이 아니지만 민주당의 김효석 전 의원 네. 그리고 현재 추미애 네. 대표한테 장관 제안을 했다가 실현이 안 됐었죠. 열린우리당에서 열린우리당 때 예. 노무현 대통령이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언론에 뜨고 뭐 이렇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실은. 예.
주고 야당에서도 그렇게 좀 잘 좀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개혁을 하겠다는데 그걸 또 입맛에 맞게 하겠다 그러면 좀 반대를 해야 반대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기무사 본연의 모습으로 좀 제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뭐. 그때도 만약에 육사 출신 기무사령관이었으면 과연 하나의 척결이 가능했을까 의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그때랑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어떤 의미든 하여튼 좀 강력한 개혁을 해라 뭐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자 문제는 송영무 장관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 여름휴가도 지금 대통령이 끝내고 오면 지금 결단을 낼 것 같은데요.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 사실은 대안 부재로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잦은 말실수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항명 사건을 또 자초한 또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송영무 장관 문제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이미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조사해보니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서 다시 유임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질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네요. 네. 아니면 사임이라든지. 뭐 어떤 형태든지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저는 차제에 네. 우리 국방부 장관도 이제 선진국에 맞게 좀 문민화됐으면 좋겠어요. 민간인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군인이 국방장관 하는 걸로 아는데 군인이 국방장관 하는 나라들은 되게 군부 입김이 센 아직 개발도상 국가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다 민간인들이 하고요. 선수 선발을 제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국방부의 적폐 같은 경우가 육사를 중심으로 뭐 하나회다, 뭐 독사파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혀 거기와 인연이 없는 학군단 출신 남영신 사령관을 임명을 했는데 이 남영신 현재 기무사령관이죠. 네. 이분이 이제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획단이 지금 마련됐는데 특이한 것은 다 군인들인데 민간인이 한 명 들어갔더라고요. 한 명. 최강욱 변호사. 잘하는 사람이죠.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네. 네. 이분이 이제 그랬구나. 법무관 출신이고 군 검찰 출신이죠. 예, 저랑도 뭐 같이 일도 하고 있었는데 많이 군대 관련돼서는 뭐 좀 많이 아는 사람이고 네. 창설단 지금 요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좋은 안을 좀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정도원 의원님 조금 언급하셨지만 자연과 한국당은 너무 이게 개혁 명분으로 정권의 입맛 맞는 인적 물갈이 아니냐 하면서 학군단 출신을 했는 게 그 YS 때 그 하나회를 그때 척결할 때 당시 사령관이 임재문 전 사령관이에요. 이분도 그때 학군단 출신이었거든요. 그때랑 좀 데자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무사가 크게 바뀐 게 없죠. 근데 그 후에도. 그때는 육 군대 내에 하나회는 뭐 완전히 척결을 한 거는 맞죠. 그 YS가 뭐 잘한 건 잘한 거죠. 잘한 하나의 거죠. 척결, 예. 뭐 금융실명제 네. 이런 건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네. 개혁을 하니까 개혁을 잘하도록 이제 밀어주.